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암 치료의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바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유전자 분석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맞춤형 치료의 길을 세포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실제 반응을 통해 찾아가는 새로운 접근법인데요. NPJ Precision Oncology라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환자에게서 얻은 암세포를 직접 배양해요. 그래서 특정 약물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머신러닝이 수많은 다른 약물들의 효과까지 예측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단순히 유전 정보, 그러니까 오믹스 데이터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르죠. 세포의 기능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핵심 아이디어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그 유전체 분석 접근법보다 더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다른 방법이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기존 오믹스 분석은 암의 유전적 청사진을 제공하죠. 근데 그 청사진이 실제 약물 반응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이걸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가 사실 많거든요. 같은 유전적 특징을 가져도 약물 반응이 다른 경우가 꽤 흔합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기능 기반 프로파일이라는 건 바로 이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예요. 세포가 실제로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직접 관찰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 정보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그런 약물 내성이나 민감성 이런 걸 포착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세포 반응을 직접 본다. 근데 수천 가지 약물을 다 테스트해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어떻게 소수의 약물 반응만 보고 전체 라이브러리에 대한 반응을 예측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 머신러닝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이제 머신러닝, 특히 변환 머신러닝, TML이라고 부르는 관련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TML은 방대한 기존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지식을 새로운, 좀 제한된 데이터에 전이시켜서 예측하는 데 아주 능숙하거든요. 이 연구에서는 과거의 수많은 환자 세포주들이 다양한 약물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기록된 대규모 데이터, 예를 들면 GDSC 같은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새로운 환자의 세포를 소수의 탐색 패널 약물 한 40, 50개 정도도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TML 모델이 이 반응 패턴하고 과거 데이터 사이의 유사성을 분석해서 아직 테스트하지 않은 수천 개의 다른 약물에 대한 반응까지 예측을. 예측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측을 하는 거죠. 마치 경험 많은 의사가 환자의 몇 가지 증상이랑 과거 사례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는 과정,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흥미롭네요. 그럼 그 예측 결과가 실제로 얼마나 정확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 데이터셋으로 검증했다고 하셨죠? GDSC1, PRASM 이런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GDSC1이라는 대규모 세포주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시스템이 상위 10개 가장 효과적인 약물을 예측했는데 평균적으로 약 6.6개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6.6개요? 네. 표 1에 나와 있는데 이건 꽤 높은 정확도라고 할 수 있죠. 6.6개면 인상적이긴 한데 그럼 나머지 한 3, 4개는 놓쳤다는 의미도 되지 않나요? 혹시 이런 효율성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약물, 그러니까 소수 환자에게만 효과적인 약물을 놓치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닐까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연구진도 당연히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소수의 특정 세포주에만 효과를 보이는 선택적 약물 예측에서도 성능이 좋았습니다. 상위 10개 추천 약물 안에 거의 모든 활성 약물이 포함됐고요. 심지어 까다로운 선택적 약물 상당수도 식별해냈습니다. 이것도 표 1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FDA 승인 약물 약 4,500개를 포함하는 그 PISM 데이터셋인데요. 여기서는 전체의 한 1% 정도, 그러니까 45개 약물만 테스트해도 모델이 평균적으로 약 30개의 실제 활성 약물을 포함하는 45개 약물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표 3을 보시면요. 와, 30개나요? 네, 이건 무작위 탐색이랑 비교하면 엄청난 효율 향상이죠. 효율성은 정말 확실히 높아 보이네요. 그럼 이게 실제 환자의 암 조직으로 테스트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나요?
아무래도 실험실 세포주랑 실제 환자 조직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RX 데이터셋이라는 걸 이용했어요. 이건 실제 환자 생검 조직에서 직접 배양한 세포로 테스트한 겁니다. 아, RX 데이터셋이요? 네. 비록 환자 수가 24명, 약물 수도 한 35개 정도로 규모는 좀 작았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예측된 상위 5개 약물이 암세포 생존율을 평균 33.45%까지 낮췄어요. 이게 전체 약물 평균 생존율이 87.55%였던 걸 감안하면 와,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표 4에 그 결과가 있고요. 해당 세포주에서 효과가 있는 약물의 약 69%를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가 앞으로 혹시 암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의미는 역시 개인의 암세포가 약물에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요. 더 빠르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유전체 분석을 일정 부분 우회하면서도 때로는 그 유전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약물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일주일 안에 맞춤형 치료 옵션 목록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혁신적으로 들리네요. 근데 현실 세계는 복잡하니까 분명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접근법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연구진도 중요한 한계를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우리가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부르는 곳에 영향을 받는 약물들이 있잖아요. 특히 면역 조절제 같은 약물들의 효과는 단순히 배양된 세포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인체 내에서의 그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암세포의 유전 정보 너머에 있는 그 실제 기능적 반응에 주목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새로운 맞춤 치료 전략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좀 남아있고요. 과연 이것을 기존의 유전체 데이터나 다른 오믹스 정보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포의 실시간 반응 데이터, 즉 기능적 데이터와 그 바탕이 되는 유전적 청사진, 이 정적 데이터를 잘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정밀의학을 완성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정보가 시너지를 낼 때 암 치료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일 것 같습니다.